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경북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난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많은 과제들을 던졌습니다.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장비 확충과 산불 지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동안 이어졌던 경북 강원 산불은 2만 707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단일 시군 피해로는 울진군이 14,140헥타르로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삼척 근덕의 피해 면적 13,033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이 20여 년 전과 다른 점은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으로 지난해보다 1.8배나 많습니다. 산림청은 한 번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엔 진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 산불 피해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 시 진화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해 전문 진화 인력 피로도도 누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대책으로 경찰과 해경 헬기까지 산불 진화에 지원할 수 있게 장비를 갖추고 강원 동해안에 대형급 헬기 13대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진화 자원을 확충하면서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개설을 확대하고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등 산불 방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초기부터 인접시군 진화 장비를 최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대형화 경향에 대비해서 초대형 산불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현장 대체 본부장의 진화 자원 동원 및 권한 등이 포함된 대응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빈번하고 초대형으로 발전하는 동해안 산불. 국가적이고 유기적인 맞춤형 대응 체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역 치안 강화 목적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대체 뭐고 하고 있기는 한 거냐는 비판이 여전할 정도로 지역 주민 체감도 낮은 데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친다는 자치경찰제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동안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3안 운동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8곳을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불법 촬영 예방 시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또 105곳의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환경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위원회는 성공적 출범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년 차는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데 2년 차부터는 도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실감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마을 치안 서비스의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치안 수요는 많은데 이를 논의하고 개선할 행정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도 단위, 광역 단위 조직은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연계가 어떻게 안 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조차도 뭐가 바뀌었느냐고 되묻습니다. 헷갈린 문의만 자치경찰 한다고 해놨지 지금 실질적으로 뭐 TV에 바뀌거나 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지 뭐. 조직의 근간인 인사와 예산을 아직도 국가경찰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인 지역 치안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도민안전역점 사업은 9개,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불법 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사업 예산은 고작 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제도 개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인 교도소 내 사정도 다르지 않은데요. 춘천교도소의 확진자 수는 이번 달에만 2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춘천교도소 내 확진자 수는 173명. 수용자 158명과 직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도소 내 전체 인원 1,059명 가운데 16%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춘천교도소는 이달 중순에는 직원과 재소자 200명 이상이 확진돼 10일씩 격리 수용하고 수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교도소지만 좁은 수용시설 내 많은 사람이 밀집된 구조라 확산을 차단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흡기로 전파가 가능하고 무증상기에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입을 100%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입된 이후에는 밀집된 생활 환경이다라는 이런 특성으로 춘천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춘천 MBC에 보내온 제보성 편지를 통해 수용자들이 2주 동안 수돗물을 마셔 복통이 발생했다. 먹던 약의 공급이 끊겼다. 수용시설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는 교도소는 대표적인 산밀시설이니만큼 엄격한 방역 지침과 함께 재소자 편의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용자가 직접 생수를 구매하는 건 제한했지만 교도소 예산으로 마실 물을 구입해 지급했고 순회 진료를 통해 의약품 처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다행히 춘천교도소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격리가 끝나거나 출소가 이루어져 확산세가 줄고 있지만 외부와 단절된 교도소에 갇힌 수용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려는 투자 수요가 몰렸던 원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뚝 끊긴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난은 다소 풀렸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 전환에도 도내 아파트 시장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8,562만 원, 원주는 2억 636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5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1월 1,29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의 절반으로 줄었고 특히 원주가 1,000건에서 399건으로 줄어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량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40%를 넘을 수 없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선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목적의 차익 목적의 저가 매입이 확 줄었다는 거죠. 원정 투자 비율도 줄고 신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관망하면서 특히 가격이 급하게 오른 혁신 기업 도시의 거래가 뚝 끊겼고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다운된 급매물만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세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묻지마 투자와 남원주 역세권 청약 열풍이 이어졌던 작년 하반기와는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전부 다 외지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기본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라갔었고요.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 이외의 아파트 거래는 거의 많이 조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서울에선 분양가를 낮추는 단지까지 등장했고 지방에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의 공급 일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아파트 사업을 접수한 9개 단지 6,600세대 가운데
4개 단지 2,300세대만 올해 공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원주 지역 전세난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7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 880여 세대가 추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가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6%로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많았던 지난 2019년 하반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 170명의 평균 재산이 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도내 시군의회 의원 165명과 원주의료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으로 어제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기초자치단체장 재산 변동에 따르면 공석인 원주시장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장 군수의 평균 재산은 4억 7천만 원, 도의원은 평균 5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2달 전인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당초 어제까지였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을 업체당 5억 원까지 0.25% 금리로 지원합니다. 다만 법무와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